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 군사 패권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군과 영국군이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기지에 대규모 보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예멘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에 일련의 공습을 가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 무장단체의 홍해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과 동맹국이 외교협상과 신중한 숙고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고, 이번 공격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함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등 홍해에서 국제 해상 선박에 대한 전례 없는 후티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군은 목요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12개 이상의 장소를 폭격했고, 군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전투기를 사용한 대규모 보복 공격이 있었다고 몇몇 미국 관리들이 AP통신에게 말했습니다. 예멘 수도 사나의 AP통신 기자들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4차례의 폭발음이 들렸지만 전투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호디에다의 주민 아민 알리 살레와 하니 아흐메드는 홍해에 접한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가장 큰 항구 도시 호디에다 서쪽 항구를 강타하는 5번의 강력한 폭발음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홍해 인근 남서부 도시 타이즈 주민들에게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번 공격은 상업용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군의 첫 번째 대응이었는데, 잠재적 군사 행동에 직면하라는 최종 경고를 내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공습에 영국이 참여한 것은 미국이 후티 반군과 혼자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광범위한 국제연합을 활용하려는 노력입니다. 미 국방부는 예멘에 대한 공격을 확인하면서 목표물은 드론 생산센터와 무기고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은 더 많은 드론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후티스는 2만 달러짜리 드론을 사용해서 100만 달러짜리 대공 요격 미사일 대응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서방의 해군을 계속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값비싼 미사일과 드론에 접근할 수 있고 서방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후티 반군이 대담해진 캠페인을 중단하는 것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진지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번영 수호자 작전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1월 8일 미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이 테오도르 로페즈 칼데론 스페인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행의 자유 원칙을 지키고 글로벌 해운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데 관심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열망을 거듭 강조했으나, 스페인 저널리스트 이그나시오 챔브레로의 보도에 따르면 마드리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 합류를 거부했고, 홍해에 있는 국방부 산하 중앙사령부의 지휘하에 있는 스페인 군인과 선박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예멘의 후세인 알-에지 외무차관은 마드리드가 항행의 자유에 대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 후티스를 지원하는 이란이 15개월 동안 테헤란에 감금한 스페인 시민을 석방했습니다. 마드리드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비난했으나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무차별 학살도 비난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면 그들의 공격도 끝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스페인은 반후티 연합에 합류하는 것이 가자 전쟁의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도 백악관이 주도하는 반후티 연합 참여를 거부했고,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다른 나토 동맹국들은 명목상의 군인 파견에만 동의했습니다. 연합군을 구성하여 예멘을 공격하려는 미국의 패권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공습하는 동안 예멘의 후원자 이란이 미국 유조선을 납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오만 해안에 있던 미국 유조선이 무장단체가 헬기를 이용해서 승선한 이후 이란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란 해군이 목요일 오만 해역에서 미국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님에 따르면 유조선은 법원 명령에 따라 구금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미국 법무부와 분쟁에 휩싸여 10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압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항행하는 선박에게 사전 경고를 제공하는 UKTMO 영국 해양 무역 작전은
검은색 마스크와 군복을 입은 4, 5명의 무장괴한들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 국방부 감찰관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10억 달러 상당의 정교한 무기가 제대로 추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국방부의 강화된 최종 사용 모니터링 절차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약 16억 9천만 달러 상당의 최종 사용 모니터링 무기를 공급했고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가치의 약 59%가 부적절하게 추적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보고서는 적절한 책임이 부족하면 정교한 최종 사용 지정 장비의 도난 및 유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감찰관은 추적되지 않은 하드웨어가 실제로 도난당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임무를 맡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그러한 지원의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평가 범위를 벗어났다고 썼습니다. 집단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군사장비의 오용 및 절도 주장은 2022년 2월에 발생한 모스크바와 키예프 간 분쟁 초기에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스위치 블레이드 가미카제 드론이나 NLAW 견착형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 등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정교한 무기를 인터넷 무기 암시장 다크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무기가 중동과 전 세계 분쟁 현장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백악관에 보고하지 않고 월터 리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거의 4일 동안 실종 상태에 들어가 미국 군사명령 체계가 와해되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이라크 시리아 지역의 미군 기지를 목표로 하는 순간 공식적으로 국방부의 지휘권을 행사할 사람이 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오스틴의 2인자는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국방부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새로운 세부 정보에 따르면 국방부 부장관 캐서린 힉스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푸에르토리코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1월 1일 월요일 저녁 오스틴은 심한 복통으로 구급차를 타고 월터 리드로 급히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며칠 동안 입원했고 그날 오스틴의 비서실장 켈리 맥사맨은 독감에 걸렸고 그녀의 부관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다음날 1월 2일 가족과 함께 푸에르토리코 해변에 있던 힉스는 그녀가 오스틴의 임무 중 일부를 떠맡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힉스는 푸에르토리코에 머무는 동안 몇 가지 업무를 계속 수행했고 백악관은 하루 종일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대행을 맡은 부장관이 휴가 중 호화로운 호텔방에 머물렀고 미군을 지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국 군사 패권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